김광수의 경제데이트 73회 2부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길경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성민입니다. 네, 김광수입니다. 네, 73회 2부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하나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 쉬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9월 17일 날 했었는데, 9월 19일 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평양에서 열었고, 그리고 이제 백두산 천지 가서 사진도 찍고 뭐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가장 최근에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중간선거 지원 유세를 나갔다가 김정은 위원장과 서로 사랑에 빠졌다. 이런 언급을 하면서 지금 북미 대화에 대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한층 올라가고 있는 이제 그런 조만간 상황입니다. 만날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그렇죠. 예, 지금 그래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제 북한에 다시 방문해서 정상회담과 관련된 그런 일정을 가지고 또 대화를 나눠나가고 분위기는 꽤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월 달에 남북 정상회담 하고, 그 다음에 6월 달에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북한 비핵화 그 검증 폐기 절차가 바로 진행되는 것처럼 생각을 했다가 다소 이제 주춤거렸다. 교착 상태에 좀 빠졌죠. 주춤거렸 그런 뭐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주춤거린 모습이 이제 뭐 때문에 그런지는 이제 아직 뭐 이렇게 드러나진 않았죠. 사실. 확실하게 뭐 이렇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그걸 타개하려고 이제 문재인 이제 정부 대통령이 특사를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또 평양 가서 대규모 이제 사절단을 이끌고 평양 가서 이제 또 남북 정상회담 3차 남북 정상회담을 또 했죠. 하고 거기서 또 이제 그 공동 합의문을 발표를 했죠. 공동 합의문을 발표하고 이제 돌아와서 바로 또 미국 가서 이제 남북 저기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 트럼프한테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그 의사를 전달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전달을 받아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분이 좋아서 그렇게 조만간에 북미 정상회담을 다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할 의향이 있다. 그 전에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그 준비 작업을 위해서 북한을 또 방문한다. 뭐 이런 이제 지금 이런 식으로 흘러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저번에 그 추석 전에 그 특사를 보내고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가서 김정은 위원장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만약에 정말로 북미 간에 그 문제가 서로 이렇게 비핵화를 둘러싸고 이견이 좀 이렇게 커져가지고 좀 이렇게 갈등이 좀 이렇게 좀 확대됐다라고 하면 이렇게 대규모 이렇게 경제 사절단이다 뭐다 연예인이다 뭐다 이렇게 사람들을 데리고 가지는 않았을 거다.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었죠. 대규모 사절단을 데리고 가지는 않았을 거다. 아마 이렇게 데리고 간 데에는 분명히 트럼프 정부로부터 요구 조건을 우리는 북한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나 북한이 이런 조치를 빨리 취해야만 이제 그 앞으로 이렇게 진전할 수 있다 회담을 진행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요구 조건을 줬을 거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받아서 특사나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직접 이제 평양 가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그런 의사를 전달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뭔가 굉장한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근데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가기 전에 특사를 파견을 해서 특사를 통해서 이미 조율이 거의 이렇게 이루어진 걸로 그래서 가는 것은 이제 세레모니 하러 가는 걸로 이게 아마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만약 그런 게 아니면은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미움을 산다는 자칫 문제가 또 틀어져 트럼프 버리면. 대통령한테서 오히려 더 이렇게 미움을 살 수도 있다. 그런 행위가 네. 이렇게 오버하는 걸로. 그리고 이제 근데 그때 이제 그 북미 간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이른 것 중에 하나가 북한은 나름대로 그 뭐 일부 시설들을 공개적으로 파괴를 하고 폐기를 하고 폐쇄 조치를 취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상응하는 뭔가 체제 보장, 북한이 이제 김정은 그 위원장이나 북한이 생각하는 체제 보장 조건. 네. 그 중에 이제 그 체제 보장이라는 게 북한이 말하는 것은 정전선언. 종전선언.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북미 뭐 대표자 파견, 대표부라든지 연락사무소라든지 파견, 평화협정, 네. 그 다음에 북미 수교. 이런 것들이 이제 북한의 김정은 체제를 미국이 인정을 해준다. 그래서 이제 제거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이제 파트너로서 인정을 해준다. 이게 곧 체제 보상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거죠, 네.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런 정도로 지금 핵시설을 폐기하고 이렇게 성의를 보였는데 트럼프 정부가 거기에 대한 화답을 이렇게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너무 일방적이다. 네. 라는 걸로 해서 이제 교착 상태에 빠졌을 가능성이 이렇게 지금 보면 그런 걸로 해서 빠졌을 가능성이 높았다라는 거죠.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정부의 이제 요구 사항과 그다음에 이렇게 북한의 이제 요구 사항들을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특사들을 보내 가지고 사전에 이제 조율을 해서 어느 정도 서로 이제 주고받는 게 이제 좀 보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대규모 사절단을 끌고 북한에 가서 세레모니를 했다. 네. 뭐 세레모니를 했는데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지금 이제 그 북미 간에 조율을 이렇게 이렇게 요구 사항들을 서로 조율을 했는가를 이렇게 가늠해 볼 수 있는 게 그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 본 그 공동 선언문 내용이다. 네. 이번에 그 선언문 내용이 뭐냐예요. 한반도 그러니까 6개 항으로 이제 요약이 되는데 한반도 전 지역에서 전쟁 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 관계를 해소한다. 교류와 협력을 증대시키고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추진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룬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 방문한다. 네, 이런 6개로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남북 간의 이제 실질적인 전쟁 위험을 제거한다. 네. 그다음에 그걸 넘어서서 적대 관계도 청산한다. 없앤다. 라는 이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남북 간의 종전 선언을 한 것에 해당한다라는. 네. 그렇네요. 실질적으로. 종전 선언을 한 것에 해당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전쟁 위험을 제거한다라면 실제로 군사적으로 지금 대치하고 있는 그렇죠. 대치한 상태를 해소를 해야 되잖아요. 네. DMZ의 뭐 지뢰 제거라든지 뭐 이렇게 대포 장사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후방으로 물린다든지 아니면 방향을 틀어서 다른 데로 돌린다든지 뭐 이런 걸 거 아니에요. 네. 지금 그런 조치를 지금 현재 그러니까 실천적으로 이제 말로만이 아니라 네, 네. 실제로 한다라는 거죠. 하자라는 거죠. 네. 실제로 하고 그다음에 경우에 이제 또 이렇게 예상치 못한 우발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우발적인 충돌이라는 것은 이런 뭐라 적대 관계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이렇게 좀 해소한다. 그게 이제 이른바 남북 간의 이제 정전 선언을 이제 한 거다. 근데 사실 정전 선언이 이미 4.27 판문점 때도 그렇죠. 이미 이런 내용의 선언을 한 거고, 이건 다시 한번 확인한 거라고 네. 볼 수 있죠. 이건 남북한 간의 문제라고 할 수 있고, 네. 두 번째가 이제 경제 교류 협력을 확대한다라는 네. 건데,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비핵화를 하게 된 가장 그 핵심은 그 요인은 뭐냐면 경제 강국 건설이거든요. 네. 핵무기 죽어라고 막 연락에 개발을 해봤는데 계속 경제가 개판이고 민민들의 삶이 엉망이고 그래서 오히려 자기의 어떤 그 체제나 권력 기반이 흔들린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또 해외 그 유학 가서 이렇게 스위스나 이런 데서도 살아봤기 때문에 그런 쪽에 물도 좀 이렇게 알고 그래서 예, 해보니까 이렇게 핵기 별로 이렇게 자기 어떤 그 체제 유지나 어떤 그 북한의 어떤 경제 발전에도 거의 기여를 못 한다. 그래서 이차는 내가 과감하게 이걸 버리겠다. 우리 경제 강국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겠다. 그러니까 경제를 빨리 이제 그 활성화시키는 게 이제 최대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 예, 과제고 관심사죠. 네.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현실은 유엔 그 경제 제재에 묶여 있는 상태죠. 그렇죠. 현실은 지금 완전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은 경제 제재를 풀 수 없다. 라는 이제 풀기가 어렵다. 풀 수 없다라는 그런 상황이죠. 현실은. 네. 근데 그런 속에서 그 문재인 정부가 대거 경제 사절단이나 수행단을 이끌고 가가지고 남북한 간의 경제 협력을 강화한다. 그래서 동해선과 서해선의 철도 연결,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한다. 네. 올해 안에 착공식을 한다. 식은 올릴 수는 있죠. 근데 그렇죠. 공사는 네. 공사는 진행 하면 못하고. 안 되죠. 네. 네. 지금 유엔 안보리 경제 제재가 있으니까. 네. 그다음에 근데 또 조건이 이제 마련되는 조건이 마련되는데 맞춰서 상황이 이게 개선되면은 지금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사업을 다시 재개한다. 그러니까 조건이 마련된다라는 건 뭡니까? 북미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네. 비핵화에 대해서 북미 간에 확실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제는 남북한 간의 경제 협력이 가능해진다 이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사업뿐만 아니라 서해 경제 공동 특구, 뭐 동해 관광 공동 특구, 물론 이제 개성공단이니까 서해 경제 공동 특구고 금강산 광이니까 동해 관광 경제 특구고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조성하는 것을 협의를 한다. 그다음에 이제 뭐 생태계 보건이나 보호한다. 북한이 이제 뭐 연료나 땔감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네. 가뭄이나 홍수 문제도 있고 특히 이제 또 비무장지대 DMZ의 이제 생태계 유지 보건 이렇게 이런 지뢰 제거라든지 네. 여러 가지 군사 그 부대라든지 이런 걸 철수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하여튼 그다음에 이제 인도적인 어떤 이렇게 협력, 의료, 보건, 복지 뭐 이런 분야에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이른바 경제 협력을 이제 본격적으로 강화한다. 이건 4.27 선언에서는 그냥 이렇게 상징적인 말만 있었지 이렇게 좀 이렇게 구체적인 네. 이제 뭔가를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번 그 이제 평양 그 공동선언문은 경제협력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죠 하나는 핵심 포인트고 뭐 이산가족은 옛날부터 해왔던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제 남북한 간에 워낙 이제 70년 넘게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적대감을 가지고 적대 관계를 해보다 보니까 딴 나라처럼 느껴져요. 너무 이질감이 너무 커요. 공통사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질감을 좀 이렇게 해소하고 뭔가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문화교류가 굉장히 이제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예술 문화교류도 하고 특히 이제 2032년 하계올림픽을 남북 공동으로 개최를 한다. 그다음에 2020년에 동경올림픽 같은 경우도 남북 공동으로 나간다. 네. 라든지 그다음에 3.1운동 뭐 100주년을 공동으로 한다든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서로 간에 이제 그동안에 오랫동안 이렇게 그 적대 관계로 이렇게 쌓여왔던 이질감을 이렇게 해소하는 그런 노력을 하자. 교류를 좀 활성화해서 뭐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핵심 포인트가 이거죠. 지금 간 것은 북한에 다시 간 건 뭐냐면은 북미 간에 지금 그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간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교착 상태를 풀어내기 위해서 간 건데 그게 이제 5번째 항에 이제 한반도 비핵화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진전을 이루는 노력을 한다.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동창리 엔진 시험장 요건 이렇게 명백히 이렇게 공동선언문에 넣었다라는 건 트럼프 정부가 요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트럼프 정부가 요구한 사항이죠. 이런 것들이. 네. 그러니까 동창리 엔진 시험장하고 미사일 발사대를 그 유엔 기관이나 IAEA 사찰단 미국 특히 미국의 전문가들이 가서 이렇게 확인하고 검증을 통해서 영구 폐기한다. 라는 거죠. 이에 대한 그 확답이 없어서 이렇게 교착 상태에 빠졌다라는 거죠. 네.
그다음에 그래서 그게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북한이 한 번 더 미국 트럼프 정부한테 성의를 보인다라는 거예요. 성의를 보이겠다라는 거. 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양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성의를 보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에도 했던 것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했지만 미국 트럼프 정부가 뭔가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기를 기대를 했지만 안 해서 좀 언짢았다. 그런데 한 번 더 양보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하겠다는 대신에 그렇게 북한이 그렇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도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거예요. 트럼프 정부가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면 북한은 이제 더 많은 비핵화 선물 보따리를 풀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핵화 선물 보따리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한테 건네준 친서에 들어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에 빠졌다. 아름다운 편지 이러면서. 예. 그러니까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건 뭐냐면은 이게 그 북한의 그 핵 폐기 이 로드맵 일정표 구체적인 일정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그러면 미국이 북한한테 트럼프 정부가 뭘 해주면은 더 이렇게 선물 보따리를 더 풀겠다라는 거냐라는 건 종전 선언을 해달라는 거예요. 네. 미국이 북한하고 종전 선언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내가 그 추석 전에도 말씀드렸죠. 빨리 끌어내야 된다고 하셨죠. 예, 말씀드렸죠. 그게 아니고 종전 선언은 어디까지나 선언이니까. 그렇죠. 네. 선언이니까 선언하는 게 뭐가 어렵냐 이거야. 선언하는 게 아니 선언을 해가지고 북한이 약속을 안 지키면 다시 취소하면 된다 그렇죠. 이거예요. 그 이야기를 누가 똑같이 되풀이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했었죠. 했었죠. 네. 이걸 듣는 거야 지금. 네. 근데 그 선언이 그 대외적으로 다 공표를 하는 거잖아요. 그냥 선언한 것뿐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란 쪽 핵협정 합의를 했는데 협정 합의하고부터 바로 파기해버리잖아요. 네. 그런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선언은 그냥 트럼프 대통령, 김정일 위원장이 말해서 우리 이제 더 이상 적대 관계 안 한다. 네. 그래서 한반도에서 이제 더 이상 미국하고 북한이 적대 관계를 안 한다라고 종전을 선언한다라고 이렇게 해버린 말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 네. 말하고 그냥 필요하면 거기다가 그냥 종전 선언한다고 사인 하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게 무슨 그 법적 북미 효력이나 뭐 그런 걸 평화 협정도 아니고 네. 그 북미 수교를 한 것도 아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트럼프 정부한테 원하는 것은 한번 그게 종전 선언이라는 뭔가 제스처를 취해달라는 거예요. 왜 이런 제스처가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필요하냐 이거예요. 내부. 그렇죠. 내부를 이렇게 다스리기 위해 추스리기 위한 거죠. 네. 내부를 추스리기 위한 거죠. 그다음에 또 제가 그 항상 계속 이야기해서 한 건 뭐냐면 굳이 시간 끌 필요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그쵸. 했죠. 네. 이게 이렇게 이런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뭐 무슨 밀당해가지고 뭘 조금 경제적인 제재를 좀 더 풀어주라 뭐하라 한다라는 게 소탐 대실이다. 네, 네. 이게 어리석은 거다. 네,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예, 그럴 거라면 차라리 내가 그냥 아예 비핵화를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6개월 안에 다 해버릴 테니까 니네들이 와서 우리는 힘이 없어. 돈도 없어. 니네들이 다 해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 라고 해주는 게 100번 낫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 네. 6개월 안으로 하면 바로 이제 다 줄 서서 돈 들고 와서 경제 협력하자고 그렇죠. 투자하겠다라고 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이나 이런 걸 보니까 지금 그 이제 정도까지도 생각을. 예, 추가적인 후속 조치를 계속 취하겠다라는 그러니까 미국이 종전 선언을 해주면은 추가적인 선물 보따리를 더 풀겠다라는 네. 그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나 트럼프 정부도 홈페이지 공장 이런 사람들 깜짝 놀랐을 가능성이 높다. 놀랬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편지. 예. 이게 놀랬기 때문에 자기들이 생각했던 요구했던 것 이상으로 지금 보따리를 이렇게 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6개월 내에 이렇게
쫙 한다고 하면 근데 그 이야기는 네. 문재인 대통령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걸 듣고 있어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정말로 그 비핵화 협상 한번 비핵화를 하겠다라고 그래서 경제 강국 노선으로 가겠다라고 결심한 이상은 굳이 협상으로 이렇게 시간 낭비하고 소모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의미가 없어요. 네. 이게 하루라도 빨리 그냥 미국한테 우리가 이렇게 폐기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기술이 좀 모자라. 당신들이 와서 다 조사해가지고 폐기해줘. 6개월 안에라도 할 수 있으면 해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인민들이나 군이나 그 공산당 내 그 반발이 너무 굴욕적인 거 아니냐. 이미 이제 지금 이렇게 이 정도까지 왔다라는 건 네. 이미 지금 이제 김정은의 그 비핵화 노선이 북한 이제 인민들한테 완전히 그게 이제 확 전달이 돼가지고 네. 이제 이 길로 간다라는 것들이 이제 내부에서 네. 돌이킬 수 없는 대세로 굳어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암살을 하거나 하지 않는 한은 네. 이미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문 대통령 가서 평양에서 할 때에도 가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대중연설을 할 정도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이미 이제 다들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북한 그 인민들이나 주민들이 비핵화 경제강국 노선을 환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걸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 추석 전에도 이야기했던 대로 지금 그 대로 이야기가 돌아가고 있죠. 근데 항상 이 비핵화를 하겠다라고 말이 올 연초부터 말이 나온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변 세력들의 잡음들이 많았죠. 네. 강경파. 예, 뭐네 하고 잡음들이 많았죠.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평양 가서 평양 공동선언하고 미국 가서 트럼프 대통령 회담할 때도 그런 잡음들이 있었죠. 네. 네. 미국 쪽에서. 잡음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이게 무슨 일이든지 누가 해도 그런 정도의 이른바 밥그릇이 걸려있는 쪽에서는 앵앵거리게 돼 있다 이거예요. 네. 앵앵거린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런 것은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실제로 몇 번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했고 그런 앵앵거리는 소리들이 시간 지나면서 다 사그러졌잖아요. 네. 그렇다 이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근데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말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떤 말씀이시죠? 이제는 북한의 비핵화 관련해서 위험 요인이 김정은 위원장의 마음이 돌변한다든지 북한이 갑자기 비핵화를 안 하겠다라고 그냥 급변한다든지 하는 게 아니고 뭐가 이제 더 위험하다라고 트럼프? 그랬죠? 아니. 네. 트럼프 대통령이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 이거예요. 정치적인 입지가. 그러니까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먹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이용을 하는데 이용하는 시기가 북미 정상회담 시기가 11월 중간선거 전이냐 후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아마도 11월 중간선거 이제 지금 여론조사는 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네. 그다음에 또 계속 지금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 주변물이나 사법조사나 이런 것들 받고 있죠. 공지에 몰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11월 그 중간선거 전에 북미 정상회담 직전에 할 수도 있다. 중간선거 직전에 그걸 해서 굉장히 이벤트화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그럼 진짜 빅 이벤트인데. 네. 김정은 위원장하고 네. 그런 점에서 보면 그 통 큰 합의를 이룰 수가 있다. 더 큰 서로 간에 합의. 이벤트를 키워야 된다라고 하면 세계 평화를 위해서 노벨상 같이 그런 걸 이렇게 그런 것도 충분히 염두에 두면서 서로 그 김정은 위원장하고 서로 통 크게 뭔가 이렇게 그 북미 정상 2차 회담에서 통 크게 뭔가 합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건 위험이 아니죠. 그렇죠. 위험이 뭐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궁지에 몰려서 오히려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오래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위험하다. 계속 이슈화를 예, 정치적으로 이렇게 자기의 어떤 입지를 방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네. 이렇게 끌고 이렇게 안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갈 경우에 따라서는 안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갈 수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실제로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내가 볼 때는 빨리 비핵화를 하고 싶어요. 확실해요. 네. 확실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계속 자기 정치적 입지를 감안해서 상황이 안 좋으면은 이걸 북한을 비핵화를 유도하는 쪽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을 자꾸 문제거리로 만들어가면서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입지를 방어하려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최악의 시나리오네요, 진짜. 예. 그런 위험도 뭐 가능성은 매우 적지만은 네.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네. 또 아주 진짜 궁지로 몰려버리거나 그렇게 되면 있다 이거예요. 아니 그냥 그 전쟁으로 갈 수도 아니 지금 이번에 그 뉴욕타임스의 익명으로 네. 기고한 그 네. 백악관 고위 관리가 네. 트럼프가 정신 나간 놈이어가지고 이거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네, 내가 그렇죠. 관리해 주느라고 뭐 정신이 없다. 네. 뭐 이런 그 기고를 익명으로 해서 그렇죠. 색출 작업이 벌어져서 처음에는 그게 펜스 부통령이네 뭐네 말 그렇죠. 그 나왔는데 얘기도 있었죠. 지금은 이제 그 미국 그 사법부 부장관 사법부 장관. 으로 찍혔잖아요. 사법부 부장관으로 찍혀가지고 지금 이제 자르네 마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면담 하네 마네 하는데 지금 연기 좀 이렇게 좀 상황 때문에 지금 못 자르고 있잖아요. 이게 자르게 되면은 이렇게 미친놈이라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인정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 선거 악영향을 또 미칠 수 있겠네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이제 걸려가지고 자르고 싶어도 이제 못 자른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이제 대세가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면담을 하자라고 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일주일 연기를 했어요. 면담을. 그러니까 지금 중간 선거에서 만약에 또 이제 그 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획득을 하면 식물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죠. 예, 그럼 식물 대통령이 되면은 공화당이 또 이제 생각을 바꿔서 이렇게 포기를 하면 탄핵 받을 가능성은 없죠. 배제할 수 없죠. 그러면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교착 상태를 넘어서서 그냥 완전히 지지부진해지면서 예, 그냥 멈춰버릴 가능성 위험도 있어요. 그러면 더 그래서 서둘러라는 거예요. 그냥 아예 통 크게 북미 정상 2차 정상회담 할 때 김정은 위원장이 다 내줘버려라. 다 내줘버려라. 그래서 하루빨리 와서 좀 처리해다오. 그 되돌아갈 수 없는 상황으로 완전히 예, 가버려라. 그러니까 우리들 이렇게 있고 너희들이 또 이렇게 의심쩍어 하는 거 뭐야? 한번 줘봐. 우리 다 보여줄게, 까줄게. 그다음에 이건 우리가 이게 처리하는 돈도 없고 기술도 모자라. 대신 좀 해줘. 근데 소장님이 하신 그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게 되면 진짜 북한은 완전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대책이 없죠.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제 혼란에 빠지죠. 엄청난 큰 도박이겠는데요, 또 나름대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마음의 돌변이나 그런 것보다도 본인 스스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상황이 더 이제 위험 요소로 부각됐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하여튼 뭐 선거 전에 북미 정상회담을 2차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굉장히 그 통 큰 합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라고 봐져요. 그 통 큰 합의는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 내가 볼 때는 아주 통 크게 던져줬을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얼마만큼 던져주느냐, 우리는 이만큼 이렇게 해라라고 해라라고 미국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이상을 던져주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입이 착 벌어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처음엔 거칠었지만 사랑에 빠지고 말았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얘기도 했더라고요. 이 비핵화 하는 과정이 뭐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3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5개월 만에 끝날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네. 배제할 수 없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 크게 던졌을 가능성이 네. 높아요. 네. 예, 크게 던져. 또 만약에 안 그랬다고 하더라도 이 팟캐스트를 들으면 그렇게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에요. 그렇죠. 계속 선생님이 그런 뉘앙스로 빨리빨리 통 크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그런 통 크게 던지겠다라는 것이 지금 이 평양의 공동선언문에서도 지금 엿보여요. 네. 아까 그 경제협력 부분에서 네. 남북 철도 건설, 도로 건설도 착공한다 올 연말까지. 그 다음에 남북 경제협력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적어도 북미 간의 비핵화 관련해서 뭔가 결정적인 합의가 조만간 이루어질 거라는 그렇네요. 걸 지금 그렇네요. 전제로 깔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이런 이야기들이. 그렇죠. 뭐 몇 년 뒤에 할 걸 바로 지금 왜? 착공하지 않을 거니까. 안 되잖아요. 지금 유엔사도 지금 철도 그 차량을 막았잖아요. 네. 못하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유엔에서 계속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경제 제재를 풀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럼 이 말이 누구한테 대한 말이냐라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말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는 중국하고 러시아가 계속 이제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이제 이렇게 해주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한 이제 경고 이야기이기도 하죠. 근데 또 예를 들어서 북한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나 지원을 해주려고 한 데가 어디예요?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죠. 네. 그러면은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번 했을 거예요. 뭡니까? 그 석탄인가? 네, 북한에서 네. 석탄 이렇게 몇 차례 와가지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 네. 근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을 보면 일단 원칙론적으로는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경제 제재는 풀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게 누구한테 한 이야기냐면은 중국과 러시아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한테 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문재인 정부한테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던진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북미 간의 비핵화에 획기적인 진전이 있으면 문재인 말만 하고 있지 경제에 대해서 말만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일부 뭐 제재를 한다고 신용만 내고 있지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아직 뭐 이렇게 정말로 대놓고 막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아요. 네. 이란의 경우처럼 네. 이란은 아예 그냥 대놓고 뚝뚝 잘라버리잖아요 지금. 잘라버리고 있잖아요. 한국도 지금 이란 원유 수입을 벌써 그냥 중단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 그러니까 말만 던지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계속 지금 북한에 대해서 또 사실상의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당근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근요. 이렇게 우리가 말로는 하지만 그러니까 지원 받을 수 있게. 중국하고 러시아에 대해서는 이렇게 유엔 안보 경제 제재를 위반하는 그 지원을 하지 마라고 말은 던지지만은 구체적으로 막지는 않고 있다 이거예요. 뭐 물론 당장에 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수도 있죠. 네. 그러나 막으려고 하면은 이제 중국 기업이나 이런데 러시아 기업이나 아니면 중국 정부나 러시아나 뭐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 제재를 하죠. 네. 실제로 했잖아요. 그쵸. 예, 제재를 하죠. 근데 그런 건 안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면서 말만 던지고 있고 문재인 정부한테 대해서도 저번에 석탄 반입 관련해서도 시비를 안 걸었다 크게. 그쵸. 말만 삼았지. 네. 예, 말만 거의 삼았지. 그냥 유야무야 끝난 것 같아요. 예, 시비를 안 걸었다 이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 통 큰 게 합의가 이루어지면 남북한 간의 경제 협력에 대해서도 근데 완전한 비핵화가 아직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눈 감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예, 시사를 하는 거예요. 그냥 말만 하지 눈 감아 줄 수 있다라는 걸 시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눈 감아 주는 것으로서 이렇게 막 조금씩 이렇게 하는 게 득이냐 이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소탐 대실이다. 그래도 그렇죠. 소탐 대실이다. 아예 그냥 하루 빨리 싹 까줘라 이거예요. 싹 까줘. 그리고 6개월이면 6개월, 뭐 5개월이면 5개월, 뭐 10개월이면 10개월 안에, 1년 안에라도 해라 이거예요. 네. 그리고서 그냥 그렇게 하고 나면은 그때는
뭐 문재인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일본이 됐든 뭐 미국이 됐든 중국이 됐든 러시아가 됐든 다 돈 들고 와서 북한한테 투자하고 경제 협력을 하려고 할 거다 이거예요. 네. 진짜 이 김정은 위원장이 받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죠. 이제는 거의 지금 이제 대세로 굳어졌으니까 네. 비핵화를 하겠다, 경제 강국으로 가겠다라는 것이 이제 이미 이제 내부적으로 확고하게 이제 이렇게 굳어졌으니까. 그렇다고 또 미국을 또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 아니 지금은 이렇게 안 믿을 이유가 없죠. 일단 설령 미국이 또 이렇게 뭐 한다고 해도 그 이란하고 다르다고 계속 초창기 때부터 그렇죠. 처음부터 말씀하셨죠. 네. 북한은 한국이 있다. 남한 정부가 있기 때문에 전혀 상황이 다르다. 네. 전혀 다르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북한의 비핵화의 문제는 이게 미국이 말을 뒤바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동북아 지역에 다 맞물려 있어요.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트럼프 정부가 배신 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죠. 완전히 이제 갈 때까지 가가지고 내가 뭐 배신 때린다든지 뭐 그런 가능성은 근데 거의 없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가 질질 끊으면서 그 교착 상태에 일부러 그런 상황이 혹시나 일어날까 싶어서. 하여튼 뭐 그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그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김정은 위원장하고 종전선언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네. 김정은 위원장은 아주 획기적인 통큰 거기에 양목에 맞춰서 네. 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유.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북한의 비핵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게 정말 그렇게만 되면 진짜 반가운 소식이겠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 그때 이제 정상에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면 이제 북한의 경제 협력과 남북한의 이제 그 경제 협력이나 뭐 이런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네. 이제 해야 되겠죠. 네. 그때 가서 이야기하는 걸로. 지난번에 그 이야기 잠깐 하시면서 보통 사람들이 요새 이제 그 북한의 그 저임금 인력들 활용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방식은 한계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기회가 되면 그것도 조금 맛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73회 2부에서는 북핵 협상과 관련해서 그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 간에 통큰 합의를 통해서 빠르게 진행을 하는 게 미국에도 북한에도 물론 또 남한에도 다 이득이 될 수 있으니까 경제데이트에서 조언해준 대로 좀 빠르게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73회 2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아카데미는 평범한 직장인, 가정주부,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교수, 대학생 등 다양한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에 참여하게 되셨나요? 한 나라가 유지되려면 합계 출산율이 2.2에서 2.3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1.0이 될까 말까 합니다. 이는 한국이 가마솥 속 개구리 신세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빠진 이유는 20세기 낡은 정책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민주당, 자유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민중당과 관료 때문입니다. 이들이 정책 실패를 남발하기 때문입니다. 빚내서 통화하면 경제성장한다. 빚내서 감세하면 경제성장한다. 빚내서 복지하면 경제성장한다. 이런 정책 패러다임으론 21세기 국가 경영을 못합니다. 우리 모두 레밍스 신세를 못 면합니다. 대한민국이 살려면 21세기 정책 패러다임으로 정책 훈련받은 20, 30, 40대 자식 세대로 정치판을 물갈이해야 합니다. 이순신 프로젝트와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숨어 있으면 가마솥 속 개구리 신세 못 면합니다.